안녕하세요. 이요한나입니다. 토머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머스 머튼의 정기 제7부 1968년 3월 16일에 쓴 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8년 3월 16일 따뜻해졌다. 밤에는 비가 내렸다. 다시 개구리들이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껏해야 지름이 2m 정도 되는 물 웅덩이에서 한두 마리 울더니 이제는 작은 나라를 이루어 밤을 지배한다. 개구리들의 나라는 봄비를 맞으며 기쁨에 겨워 찬미가를 부르는 순박한 나라다. 어제 오후에는 주변 나무에 가지치기를 했다. 내가 심은 너도 밤 나무도 가지를 쳤다. 오늘 버넌 로버트슨 신부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신부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거절하려 한다. 그는 내가 루이빌의 벨러마인에서 특강을 해야 한다고 계속 청했다. 이번에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내 결심을 분명히 말해야 한다. 날마다 사람들의 초대를 거절하는 편지를 써야 한다. 학회나 강연회에 와서 관상생활이나 시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고 초대한다. 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스스로 망상에 빠져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은총인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침묵과 묵상, 글을 쓰는 일이다. 밖으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일은 나에겐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고독 속에 머무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다. 그들은 은수 생활을 할 수 없고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 1968년 4월 6일 수요일 저녁에 도널드 알친이 뉴욕 교구 신학생 한 명을 데리고 왔다. 목요일에 우리는 자동차로 쉐이커타운에 가기로 했다.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퍼붓고 있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아칸소주와 테네시주를 강타한 폭풍의 여파였다. 빗속에도 우리는 길을 떠났고 플레젠트 힐에 가서 돌아다녔다. 신학생은 사촌 형을 만나러 켄터키 주립대학으로 갔고 도널드와 나는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 럼 술집은 철도 구름다리 가까이 있는 편평한 교외의 금붕어 어항처럼 생긴 신기한 장소였다. 그곳엔 온갖 맥주가 있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기 전 칼슨 맥주를 한 잔씩 마셨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탱크들이 베트남 정글을 헤집고 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니 갑자기 마틴 루터 킹의 모습이 나타났다. 어젯밤 멤피스에서 연설하는 장면이었다. 나는 그의 열정과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느끼는 감동이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저격당했다. 우리는 곧 그곳을 나와 차에 가서 라디오를 틀었다. 마틴 루터킹이 저격당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태라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우리가 바드스타운에 도착하기 전 운명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호크 술집으로 가기로 했다. 거기서 우리는 2-3시간 정도 빈 자리에 앉아 호크와 이야기했다. 한쪽에서는 파티가 계속되었다. 정말 가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었다. 11시 30분경 집에 돌아왔으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시간도 채 못 잤다. 마틴 루터킹의 암살은 동물 또는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처럼 여행하는 차 지붕에 놓였다. 내가 예견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으로 1968년 한 해가 최악의 해가 되리라는 나의 예감이 적중한 것이다. (1968년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내 목요일. 이제 이곳에서 진정한 은수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나는 은수자로 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곳도 이제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어 더 이상 고요한 장소가 아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면담하는 것을 너무 쉽게 허용했다. 그리고 나는 자주 시내에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기도 한다. 아직은 나의 사생활이 온전히 침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곳의 은수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은수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에 알려졌다. 5월에는 캘리포니아의 레드 우주에서 열리는 학회에 간다. 나 스스로 여행을 허용한다면 은수 생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1968년 4월 25일) 화창한 봄날이다. 이보다 더 화창할 수는 없다. 온통 세상이 초록으로 빛난다. 따사로운 햇살, 맑은 하늘, 은빛의 상수리 나무들만 아직 새 잎을 틔우지 않았고 다른 식물들은 모두 새 잎을 틔우고 있다. 우편물을 가지러 가다가 뉴질랜드에서 온 신문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신문은 거대한 여객선이 웰링턴 항구로 들어오다 조난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머리 기사와 함께 온통 사건과 관련된 사진과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 사망자 명단이 실려 있고 그 명단에 고모님의 이름이 있었다. 아네스 제르트루다 머튼, 79세, 크라이스트 처치. 불쌍한 키트 고모님. 2주 전인 4월 10일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성주간 수요일이었다.
아무도 나에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나는 고모님을 위해 미사를 드렸다. 거룩한 십자가의 미사로 봉헌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혹시 신문사의 오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문만 칠하면 작업이 끝난다.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밖에 나가 조용히 거닐며 고모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 상실의 슬픔을 달래려면 눈물을 흘릴 시간이 필요했다. 일을 마친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나는 신문 기사를 샅샅이 읽었다. 신문은 도미니언 타임스의 일요일 증보판이었다. 사건은 참혹했다. 그렇지만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배가 폭풍에 자초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최신 장비를 갖춘 배가 구조장치 작동도 없이 그대로 침몰할 수 있었을까? 선장은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배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바다에 던진 구명 보트마저 전복되었고 암초로 기어오른 사람들은 아비 규환의 지옥이었다고 한다. 늙고 힘없는 키트 고모님은 차디찬 바다와 싸우다 돌아가셨다. 나는 고모님이 떠준 스웨터를 만져보았다. 추위를 견디게 해준 스웨터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저 저구니가 없고 망연자실할 뿐이다. 어느 누구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고모님이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런 물음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을 것이다. 내가 믿는 하느님은 이 일에 질책을 당하셔야 할 분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로 하느님은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 그러나 키트 고모님의 조용하고 예의 바르며 이타적인 행동을 떠올리면 이 끔찍한 죽음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한테나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죽음이 진정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고모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고모님에게 평화와 빛,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시기를 청할 뿐이다. 이제 랩턴 거리에 있는 고모님의 정원에 겨울이 찾아오면 그 정원도 끝이다. 더 이상 봄을 보지 못할 것이다.
것이다. 방콕에 가게 되면 12월에 뉴질랜드에 들러 고모님의 묘지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나 방문이 허락될지 모르겠다. 방콕에 가는 일도 아직 허락이 나지 않았다. 1968년 4월 30일 화요일. 오늘도 밝고 화창하다. 새해 경당은 금요일에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성화를 걸어두고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했다. 토요일 아침과 일요일에 새해 경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금요일에 존 하워드 그리핀 신부가 잠시 다녀갔다. 요즘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핀 신부는 백인 우월자들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했다. 폭동으로 사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이다. 우리는 증류수 제조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핀 신부는 몸에 열이 있다며 조금 머물다 떠났다. 흰 벽의 새 경당은 소박하고 밝다. 선명하고 따스한 빛깔의 성화들로 장식되었다. 단순하면서도 평화의 빛을 느낀다. 1968년 5월 4일 더비 경마일. 월요일에 캘리포니아에 간다. 학회와 세미나가 연이어 있다. 그곳에 가게 되어 기쁘고 기대된다. 사람들은 그다지 얻을 것이 없을지 몰라도 나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관상의 비법에 대한 주제가 재미있을 것 같다. 봉쇄 수녀회의 관상 비법을 듣게 된다. 세속을 등지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여성들이다. 이 생각이 다소 해학적이지만 우리는 고독과 훈련, 기도 같은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해야만 한다. 오후에 청소를 하면서 은수자의 집 뒤에 쌓여있던 나뭇가지들과 쓰레기를 태웠다. 내일이 벌써 부활 대축일 제3주일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겠고 또 얼마 안 가서 다시 보게 되리라든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든지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요한 16장 17절을 참조한 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중얼거렸다. 이 구절을 읽노라니 전에 틴낙한 스님한테서 받은 아름다운 카드가 생각난다. 틱낫한 스님은 비자가 만기되는 6월 15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전쟁은 계속된다. 존슨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몸짓은 명백히 엉터리다. 1968년 5월 13일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성모 수도원. 태평양의 한 해변에 와 있다. 멘도시노 곳에서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시야가 탁 트였다. 황량한 언덕에 가끔 배가 지나가고 제비들이 연신 날아다닌다. 맑고 바람 부는 날이다. 사방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검은 모래 해변에 파도만 부서진다. 언덕 아래로 날고 있는 갈매기들의 그림자가 물에 아른다. 나는 폐가가 한 채 있는 리들록과 또 다른 폐가가 있는 베어 하버 사이에 머물고 있다. 두 곳은 5km 정도 떨어져 있다. 양쪽 해변 시야가 닿는 곳까지 인 적이 없다. 리들록 뒤쪽에 작은 양목장이 하나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쉘터 코브를 향해 뻗은
북쪽 산 비탈을 타고 구름이 펼쳐져 있다. 산 꼭대기를 전혀 볼 수 없다. 동쪽 내륙 안쪽 메톨 계곡에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을 것이다. 남쪽으로는 피라미드 모양의 쌍둥이 산이 있다. 바닷가 아래 바위가 있는 지점에 바닷새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매우 조용히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펠리컨 같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누군가 머물렀던 것 같다. 씨 없는 건포도 갑이 하나 떨어져 있다. 레드우즈 수도원의 수녀님일 것이다. 내가 그곳에서 가져온 건포도와 똑같다. 해변 가까이에 상당히 큰 상어 한 마리가 등 지느러미를 드러내고 파도에 밀려 남쪽으로 가고 있다. 산 기슭에서 양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며칠 전 니들록에 도착한 후 나는 양목장 주인에게 산 기슭에 자주 나와 몇 시간씩 산책을 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는 양털 깎는 일을 방금 끝낸 것 같았다. 목장에 있는 양들이 산에 방목되었다. 오늘 아침 나는 작지만 울창한 소나무 아래 머물렀다. 양들은 이따금 오는 소나기를 맞으며 벌거벗은 채 말없이 서 있다. 참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분다. 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지도 말라는 아스타파크라 기타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썰물이다. 길고 큰 놀이 하얀 수포 자락을 남긴 채 모래 사장으로 스며든다. 음반 악기를 다루는 손 같아. 네, 오늘은 524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